시원한 봄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요즘 놓치기 힘든 꽃나들이의 유혹. 하지만 지천이 봄꽃인데 어디로 가야 할까? 야외로 나가기 딱 좋은 계절.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막막하시죠? 여행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이게 가능하다면 그야말로 강제덕지. 들어는 봤나 이름하여 공부여행 되시겠다. 저는 한 15년 정도 가족여행을 했는데요. 여행 대화법을 통해서 공부여행 어떻게 하면 즐겁고 유익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들 귀 번쩍이게 하는 여행 비결. 이동미 여행 작가와 지금 출발합니다. 지붕 없는 야외 박물관으로 불릴 만큼 볼거리 배울거리가 많은 강화도. 이곳에서 직접 공부 여행의 진수를 보여주시겠다는데, 아니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누가 봐도 딱 보니 고인돌이라는 걸 알겠는데 대체 어떤 노하우가 있는지 궁금해요. 설마 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다 이런 뻔한 이야기는 아니시죠? 이동미 작가표 공부여행 그 첫 번째 노하우 뭔가요? 저것을 왜 만들었을까? why, 왜 이 부분이 좋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만들었을까? how. 예. 어디를 가나 왜 하고 어떻게 두 개만 가지고도 이야기를 이어가면 충분히 이 뭔가를 많이 얻을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 돌을 보고 여기 와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는 그 맞추기 게임 같은 거를 하나 할 수가 있어요. 저 덮개돌의 무게만 해도 50톤 정도 돼요.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옛날에 돌도끼 들고 토끼 잡으러 다닐 때 어떻게 치웠을까? 그러면 어떤 아이들은 똑똑한 아이들은 학습을 많이 한 아이들은 배웠어요. 돌 2개 놓고 흙을 덮고 덮개돌을 갖다 얹고 흙을 치웠어요.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한번 만들어 보자. 굴러다닌 돌을 3개만 있으면 지금 저거 만들 수 있거든요. 밑에 2개 세우고 위에 하나 얹어보자. 그러면은 굉장히 간단해요. 그런데 방법은 간단한데 얹어보면 무게중심 맞추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무게중심 맞추는 게 어려운데 그렇다면 그 옛날에 흙을 다 덮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상태에 덮개돌을 올렸을 때 어떻게 무게중심을 맞췄을까? 정답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 흙을 덮어서 만든 것도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알려주면 그게 가장 좋은 창의력과 상상력과 열린 교육으로 가는 방향인 것 같아요. 자녀들과 즐거운 공부여행. 말은 좋은데 막상 시작하려니 장소며 주제며 생각만 해도 꼬리 지끈. 시작부터 어렵다 어려워. 그래도 시간이 어디서 그렇게 가려면 여유도 있고 해야지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사실 아이들과 함께 그렇게 여행할 수 있는 시간 길지 않습니다. 7살 정도부터 뭐 인지 능력이 있어서 다닌다고 하면 고등학생은 꿈도 못 꾸고요. 중학교도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뭐 중학교까지라도 같이 간다고 보면 그 아이와 함께 여행할 수 있는 기간이 1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거창한 여행도 계획하지 마시고요. 예를 들어 학원 가기 싫다라고 투정을 부리면 그래? 그럼 오늘은 가지 말고 엄마랑 놀러 갈까? 해서 계획도 없으셔도 돼요. 그냥 우리 제일 처음 오는 버스 타고 종점까지 가서 갈아타고 이런 거 해볼까? 얼마나 재밌나요, 아이에게. 아마 두고두고 평생 얘기를 하고 슬픔이 있거나 힘들 때 그런 거 되돌이면서 기쁨 찾고 다시 활력 느낄 거거든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자연에서 마음껏 뛰어놀며 세상을 배우게 했다는 이동미 작가. 교과서 속 이야기를 자연에서 만나고 그 안에서 감성까지 키울 수 있어 그야말로 일석이조라는 말씀. 그러나 부모들이 주의할 게 있다는데? 여행이라면 대화가 조금 달라집니다. 의도하지 않아서도 달라집니다. 보통 때는 아이들과 얘기하는 것이 학교 다녀왔니? 손 씻어라? 뭐 간식 먹었니? 이런 거에서 더 이상 이렇게 깊이 진행되지가 못하는데요. 여행을 떠나면 어른들도 약간의 일탈로 자기 속내에 있던 얘기도 이렇게 드러내게 되는데 아이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행을 가서 얘기를 할 때 계속 끊임없이 탁구를 치듯 주고받는 이야기가 참 좋고요. 사실 그 안에 많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남이섬에 갔다고 생각을 했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그 사람들 속에는 외국인도 많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물어보거든요. 엄마, 저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것 같아. 그래, 그럼 어느 나라 사람일까? 그럼 뭐 아는 나라들 이렇게 막 해보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툭툭 이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럼 저 사람은 일본 사람이면 여기 와서 일본 돈 써? 아니지, 돈을 바꿔가지고 와야지. 돈을 어떻게 바꿔? 어디서 바꿔? 그럼 공항에 있는 은행에서 바꿔. 그러면 이게 이제 환전의 의미가 담기고요. 이렇게 각 나라, 뭐 일본, 미국, 말레이시아, 뭐 이렇게 각 나라
가 거론되면서 세계 지리 부분이 이제 또 연결이 됩니다. 보통 부모님들이 가시면 아이들과 질문하고 대답을 할 때 아이들이 어떤 질문을 했을 때 그게 공부에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면 대답을 하고 쓸데없는 이런 질문이 되면은 대답을 안 하거나 그냥 못 들은 척 넘겨버리기도 합니다. 이것은 별로 좋은 게 아니고요. 그렇지 않고 아이들이 묻는 것, 궁금해하는 것을 작은 것까지도 아주 성실히만 대답하면 그렇게 해서 또 질문이 오고 가고 하는 이 대화가 이루어지면 이것으로 저절로 공부 여행은 된다고 여겨집니다. 여행에서 가장 고달픈 건 바로 이동 시간. 특히 아이들과 이동할 때 더 난감한데 아이들과 기분 좋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노하우 없을까요? 끝말잇기 같은 게 참 재미있었어요. 초등학생부터 가능하고 끝말잇기를 하다 보면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 외에는 음악 같은 것을 CD를 준비를 해서 각자 좋아하는 테마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음악 번갈아 가면서 마치 음악 해설사처럼 이렇게 해주는 것도 좋고요. 인천광역시 강화도에 있는 고려궁지. 고려시대의 몽고군의 침략에 맞서기 위해 도읍을 강화로 옮겨 터를 잡았던 바로 이곳. 하지만 다른 궁에 비해 화려해 보이진 않는데 터만 남아있는 이곳에서 무엇을 보고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을까? 지금 여기 생각보다 그렇게 화려하거나 뭐 경복궁에 가면 멋있는데 그런 게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이유들을 하나씩 이제 얘기해 보면 좋은데요. 첫 번째, 화두를 가지고 던져서 아이들과 한번 배틀을 시작을 합니다. 자, 어떻게 시작하냐면 쫓겨서 여기에 천도를 했습니다. 강화도에 들어왔어요. 왔는데 이 중요한 왕과 신하들만 강화도로 온 게 맞는 행동이었을까 아니었을까도 한번 의견을 나누어서 얘기를 해보면 좋습니다. 왕실이 들어옴으로써 고려라는 나라는 이어지고 그리고 조선이 되고 지금의 우리가 있는 이런 결과가 나왔지만 만약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그 몽골에 의해서 고려라는 나라 자체가 없어져서 지금 우리가 뭐 중국의 일부가 되었거나 그랬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상황을 설명을 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는 그런 것도 이루어질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이 고려궁지입니다. 역사와 문화를 새롭게 느낄 수 있는 기회인 여행. 그렇다면 여행 장소 중에서 공부 여행에 적합한 장소가 따로 있을까? 강원도 영월에 가보면 청룡포라는 그 명소가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 가족여행객들이 찾고 있고 또 수학여행도 가는 곳인데요. 이 청룡포도 접근하는 방식에 따라서 다양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이가 어린 경우, 유년기의 경우는 배를 타고 들어가는 자체를 상당히 신기해해요. 그래서 배가 낮고 작기 때문에 손을 뻗으면 흘러가는 그 강물의 물살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자갈밭을 걸어본다거나 안에 솔숲을 본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재미있을 거고요. 초등학교 저학년인 경우에는 물이 어느 쪽에서부터 어느 쪽으로 흐를까? 바깥쪽은 계속 물살이 세지면서 흙이 깎여 나가고 반대편은 그 흐르는 물의 속력이 낮아져서 계속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계속 깎이고 여기는 계속 쌓인다. 그렇게 해서 자연 지식을 쌓고 이것이 저학년 때는 깎이고 쌓이는 것만 얘기를 하다가 고학년이 되면 깎이는 것은 침식이고 쌓이는 것은 퇴적이고 그래서 감입 공유가 이루어진다는 교과와 저절로 연결이 됩니다. 이런 것도 상당히 유익하니까요. 뭐 꼭 여기가 좋다 저기가 좋다 보다 한 장소라도 다양하게 해석하는 법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흥미가 있어 하는 곳 이렇게 찾아가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여행에서의 추억을 더욱 깊이 있게 간직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데 여행을 다녀와서 그것을 뭐 일기를 쓰거나 비행문을 쓰거나 어떤 기록문을 남기는 부분에 제 관심이 많으신데요. 그것이 때로는 아이들에게 스트레스가 되기도 해요. 특히 요즘 아이들은 글 쓰는 거 참 어려워하고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글이 아닌 다른 방법도 있는데요. 요즘 아이들 디카나 핸드폰을 이용해서 사진을 많이 찍거든요.
그럼 그 사진을 가지고 놀이를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시간 순서로만 한번 배열을 해보는 것. 예, 이것도 상당한 도움이 되고 공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만 해도 재미가 있고요. 혹시 학교에 과제가 있다면 예, 스케치북이나 그런 연습장 같은 데 사진을 붙이고 예, 화살표로 동선을 표시하고 그 동선을 표시하는 그 화살표 이동 구간에 뭐 기차라면 기차를 그린다거나 자동차를 그린다거나 요렇게만 해도 상당한 도움이 되고 즐거웠고요. 어릴 때 하는 무심코 하는 이 관심이란 것이 나중에 어마어마한 결과를 나올 수도 있으니까 어릴 때 어리다고 어른들 눈에 공부가 아닌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무시하지 않고 그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즐거움을 끌어낼 수 있는 분위기만 만들어주면 그게 부모가 해야 될 가장 좋은 선물이고 예, 책임이겠죠. 다녀오는 시간은 잠깐. 하지만 그 추억은 평생 가는 게 여행이죠. 아이도 부모도 즐겁고 더불어 영양까지 가득한 공부 여행. 따스한 봄바람과 함께 이번 주말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We got to fun and laughter on a summer holiday, no more. 있으면 해결이 됩니다. 80